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WS 스타트업 팀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호입니다. 연휴 끝나고 바로 AWS 부트캠프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9시 정시에 시작하는 만큼 앞단에서는 간단하게 AWS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컨테이너 기반의 운영이나 컨테이너를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사용을 검토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하시기도 하고 도커 스왑이나 쿠버네티스 환경 등 오케스트레이션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환경을 많이 관심 가져 하시는데요. AWS 시장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서 구성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고투 웹이나 퀘스천 창에서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됩니다만 본인만 답변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먼저 컨테이너 도입 전에 컨테이너에 관련된 기본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AWS 컨테이너 서비스 중에서 컨테이너 운영 환경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많이 선택하고 있는 EKS, ECS, 그리고 파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을 위해서 로깅 및 모니터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음 세션 시간에 진행될 옵저버빌리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컨테이너를 시작하기 위한 ECS 핸즈온 랩 소개 및 컨테이너 구성을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컨테이너와 비슷하게 EC2 환경에서 커스텀 AMI를 통해서 런타임 그리고 디펜던시를 미리 만들고 코드를 배포하도록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EC2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서버를 구축한 후에는 이런 런타임이나 디펜던시에 대해서 패치하고 반복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새로운 EC2를 구성하는 환경과 기존에 운영하던 EC2 환경을 완전하게 똑같게 구성할 수 없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서비스가 확장되고 빠르게 서버를 구성해야 되는 경우에도 서버의 새로운 구성이 어렵고 기존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운영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환경에서는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 스케일업 해서 불필요하게 리소스들을 낭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컨테이너 안에는 기본적으로 개발 코드, 디펜던시, 그리고 런타임 이런 것이 하나의 독립된 환경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컨테이너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로컬 PC나 개발 운영 환경에서 일관되게 이 컨테이너가 동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굉장히 무거운 경우에는 매번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변경할 때마다 컨테이너 빌드 하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디펜던시나 런타임은 컨테이너로 관리하고, 즉 AWS의 EC2에서 보면 AMI 형식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성한 후에 코드 배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시작 시점에서 동기화하여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빌드를
좀 줄이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오픈소스 서비스들이 구축할 때 보면 이제 간단하게 구축하실 수 있도록 컨테이너 기반의 운영 환경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는 나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도 컨테이너 기반으로 간단하게 구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EC2에서 도커 런타임을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서비스 초창기에는 이렇게 하나의 호스트 위에 다수의 컨테이너를 올려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이러한 컨테이너 서비스가 계속 늘어난다면 한 명의 운영자가 꾸준히 관리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컨테이너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 헬스 체크도 해줘야 되고요. 원하는 수만큼의 컨테이너가 계속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버에 이를 배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리의 영역을 소중한 서버 관리자의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서는 운영 관리자가 해야 하는 역할을 컨트롤 플레인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오케스트레이션 단원이 악기를 연주하듯이 데이터 플레인의 컴퓨팅 자원은 컨트롤 플레인의 지휘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환경을 AWS 서비스에서는 크게 EKS나 ECS를 통해서 검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되는 것은 EKS나 ECS 관리 환경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 플레인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실행 환경을 EC2나 파게이트를 선택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컨트롤 플레인에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명령어로 내리게 됩니다.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컨테이너를 실행시킬지, 몇 개를 동시에 띄울지, 또는 서비스 푸드는 어떤 걸 노출시키는지 이런 상태를 명령어나 JSON 또는 야물 형태로 전달하게 됩니다.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관리자가 원하는 상태를 데이터 플레인의 운영 환경 상태와 동일하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어떤 데이터 플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배치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데이터 플레인에 대한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에 의해서 원하는 상태를 입력받으면 적절한 데이터 플레인을 선택하게 되고 데이터 플레인은 이를 배정받게 됩니다. 선택된 데이터 플레인에서 컨테이너가 동작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다운로드하여 컨테이너를 러닝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와 운영 상태가 같도록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면 서비스에 사용할 서버들을 클러스터로 구성하면 서버가 한 대든 100대든 컨테이너를 한 번의 명령으로 자동 배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용 중인 클러스터의 일부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은 알아서 장애가 발생한 서버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정상 운영 중인 다른 서버로 옮겨서 실행시켜 주게 됩니다. 장애가 발생한 서버로 향하는 트래픽도 자동으로 중지시키고 새롭게 옮긴 컨테이너로 보내주게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사용자가 원하는 컨테이너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태를 확인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고 수행을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롤하게 살펴봤습니다. AWS에서는 컨테이너에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무엇을 써야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오늘 세션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은 이 네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ECS, EKS 두 가지가 있고 데이터 플레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EC2, Fargate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EC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접하셨겠지만 파게이트는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스팅 환경은 최근에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 외에도 EKS Anywhere Outpost와 같이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동작하는 방식들도 있기는 하지만 스타트업 회사에서 많이 검토되지는 않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간의 네트워크 환경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메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클라우드 맵과 앱메쉬를 활용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빗 환경에서 안전하게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미지 레파지토리로 ECR이 있습니다. 오늘은 컨테이너를 잘 관리하기 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호스팅, 그리고 레파지토리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컨테이너를 운영 환경을 구축하신 후에는 추후에 컨테이너 간의 유연한 네트워크 환경 구성을 위해서 가장 윗단에 있는 AWS 클라우드 맵이라던가 엠메쉬를 활용하거나 EKS 같은 경우에는 이스티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서비스 메쉬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EKS를 대략적인 구조 및 특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KS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쿠버네티스를 AWS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관리형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용어일 텐데요. EKS에서 데이터 플레인 또는 워커노드를 관리하기 위한 컨테이너 플레인에 대해서 AWS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API 서버라던가 컨트롤 매니저라던가 스케줄러라던가 그리고 etcd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은 AWS 매니지드 VPC에서 배포되어 관리가 되고 매니지드 K8s 엔드포인트로 서비스가 노출되어 데이터 플레인과 통신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EKS-CTL 명령어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EKS 컨트롤 플레인이 생성이 되면서 EKS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고 필요한 만큼의 워커노드가 생성이 되면서 이 컨트롤 플레인의 관리를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관리자가 kubectl을 통해서 명령어를 EKS 컨트롤 플레인, 즉 API 서버로 전달하게 되면 명령어에 따라서 워커노드로 할당하게 되고 워커노드에서는 쿠블렛에 의해서 desired status가 running status와 동일하게 되도록 관리됩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은 사실 EC2에서 셀프 호스팅 환경을 운영하실 수도 있는데요. EKS를 사용함으로써 컨트롤 플레인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업무를 줄이고 워커노드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자는 EKS에 대한 운영 작업을 AWS로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서비스를 위한 스타트업 서비스라고 하시면 EKS를 통한 관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KS는 고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규모 서비스를 하기 위한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KS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가장 중요한 보안입니다. 다양한 보안 인증을 이미 획득한 서비스이고요. IAM과 통합해서 EKS의 사용자에 대한 인증 처리를 하거나 파드 레벨로 AWS의 서비스와 안전하게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드 포 프로덕션 측면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EKS가 K8S 매니지드 인프라를 운영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구성된 환경을 보면 AWS의 다중 가용 영역에 걸쳐서 이 API 서버, 컨트롤 플레인, SCD, 스케줄러 이런 것들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네이티브의 업스트림의 특징을 활용함으로써 EKS는 인증된 K8S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K8S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플러그인이나 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EKS에 구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은 표준 K8S 환경에서 그대로 구동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K8S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EKS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EKS를 위한 컨테이너 코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서비스 메쉬를 위한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도 이 EKS에서 서비스 구성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AWS 서비스과도 쉽게 통합하여 AWS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로드 분산을 위한 ALB라던가 룰 기반의 접근 제어를 위한 IAM, 그리고 파드 네트워킹을 위한 VPC 등을 활용해서 쉽게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에서는 K8S 커뮤니티에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AWS는 EKS 사용자들이 AWS의 서비스와 피처의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K8S 코드베이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스케일러라던가 최근에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카펜터, 그리고 EKS CT의 VPC CNI 등을 오픈소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CS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에서는 컨테이너를 도커 런타임으로 운영하신다거나 간단하게 컨테이너를 운영하시는 고객들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하면 EKS보다는 저는 ECS를 권장하게 됩니다. 이유는 EKS 같은 경우에는 러닝 커브가 있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간단한 컨테이너를 관리할 서비스로 도입하실 때 도입을 좀 망설이거나 운영을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ECS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구성 요소만 알면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ECS 클러스터에 대한 추가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CS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 작업, 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클러스터는 작업 요청을 실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그룹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작업은 여기에 작업 또는 타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스크는 ECS의 최소 실행 단위로 컨테이너의 파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져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ECS 서비스의 경우에는 ECS 클러스터에서 지정된 수의 타스크를 동시에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K8S 디플로이먼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타입으로 리플리카 데모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타스크가 죽으면 헬스체크를 통해서 새로 시작되는 타스크 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오브젝트와 같이 외부 요청을 받았을 때 타스크로 전달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이 서비스는 쿠버네티스에서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 오브젝트 기능을 합친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먼저 보면 ECS 컨트롤 플레인의 경우에는 AWS에서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ECS에 최적화된 AMI에는 기본적으로 ECS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ECS 에이전트는 이 케이스로 보면 쿠블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스크와 ECS 에이전트가 하나로 묶여 있는 부분을 EC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논리 그룹으로 묶는 게 ECS 클러스터에 해당됩니다. EKS의 클러스터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CS의 구성 요소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ECS는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 오브젝트 기능을 합친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디플로이먼트와 유사하게 서비스의 유형은 리플리카나 데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플리카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스크를 일정 수 유지하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데모는 쿠버네티스의 데몬셋과 같이 노드당 반드시 한 개가 떠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배포 유형에 따라서는 빈 패킹이나 스프레딩 등 다양한 배치 전략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ECS 서비스 안에서 두 개의 타스크가 배포되어 있다면 새로운 서비스가 배포 시에 타스크 한 개씩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롤링 업데이트는 EC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서비스 도움 없이 ECS만으로 배포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블루, 그린이나 카날리처럼 어드밴스드한 배포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코드 디플로이와 연계하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서비스와 같이 ELB를 이용해서 타스크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분산,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부하에 따라서 서비스별, 클러스터별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스크입니다. ECS에서 최소 실행 단위로 최소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최대 10개의 컨테이너까지 같은 타스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타스크로 구성된 컨테이너는 같은 호스트에서 서비스하게 됩니다. 이런 구성은 쿠버네티스의 파드 오브젝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의 파드의 서비스 어카운트 역할과 비슷하게 IAM 롤과 통합하여 타스크 롤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해당 타스크가 AWS의 서비스들과 통합하여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이 타스크는 EC2 인스턴스나 파게이트에서 배포 가능합니다. 타스크 정의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타스크를 만들면 좋을지 desired state를 기술하는 것이 타스크 defini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SON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포트 매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리소스는 얼마나 할당할 것인지, 타스크가 사용할 IAM의 룰은 어떤 것을 활용하실지, 로그 구성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JSON 형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EKS의 파드를 야물, 파일 형식으로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스크에 대한 정의는 콘솔에서 드롭다운이나 아니면 AWS CLI 등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편한 방식으로 타스크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의 정의는 이와 같이 컨테이너 실행에 대해 필요한 이미지, 배포 타입 같은 경우에는 EC2로 할 것인지, 파게이트로 할 것인지, 타스크에서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통합하기 위한 권한 관리를 위해서 IAM 롤을 어떤 것을 실행하실지, 타스크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CPU, 메모리 설정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S나 로깅 서비스를 위한 플런트비트, 플런트D 같은 로그 라우터를 위해 제공되는 관리형 컨테이너 이미지 파이어렌즈를 활용해서 로깅 같은 기능들을 활성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스크에서 사용할 데이터 볼륨 옵션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타스크 데피니션에 기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CS 타스크에서는 타스크 롤로 IAM 롤을 지정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IAM 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다른 AWS의 서비스의 접근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스크가 DynamoDB 관련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DynamoDB 롤을 부여하고 DynamoDB의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S3 등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EC2의 IAM 롤을 바인딩하는 것과 동일한 구성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환경을 동일하게 ECS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다른 컨테이너, 다른 타스크 같은 경우엔 반대로 ECS만 접근을 가능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업 배치 전략으로는 크게 빈 패킹, 스프레드, 온 타스크 퍼 호스트 방식 등 다양한 배치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빈 패킹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호스트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스프레드는 가용성 측면에서 골고루 배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스트별로 최소 하나씩 띄우는 것은 모니터링과 같은 목적으로 데몬 셋이 떠야 하는데, 이런 데몬 형식으로 떠야 하는 것들을 이런 배치 전략을 가지고서 운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WS의 파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파게이트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는 들어보셨겠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EKS나 ECS 컴퓨팅 환경으로 EC2 이외에도 고려할 수 있는 파게이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게이트는 파게이트는 기반이 되는 인프라, 즉 EC2를 관리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버리스. 여기서 그 서버리스가 중요하죠. 서버리스 컨테이너 컴퓨팅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구성을 보면 실제 컴퓨팅 리소스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EC2랑 파게이트를 비교해 보면 AWS에서 물리 서버나 하이퍼바이저 관리까지 하는 게 EC2라고 하면, 파게이트는 그거보다 더 많은 영역을 AWS에서 관리해 준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OS나 컨테이너 런타임까지 AWS 측에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코드나 컨테이너에 관련된 설정, 즉 컨테이너에 적용할 모니터링 설정 같은 것들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EC2에 대한 패치 전략 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운영 인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타스크 위에 동작하는 컨테이너들은 RDS라던가 ALB와 통신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AWS에서 관리하는 파게이트
죄송합니다. 파게이트의 경우에는 AWS에서 관리하는 파게이트 VPC에서 자원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게이트 VPC와 통신을 하게 되고 컨테이너에 ENI를 배치하여 고객의 VPC에 배포된 RDS나 ALB와 통신이 가능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레인에서는 실제로 컨테이너를 만들 때 여러분의 컨테이너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의 VM에 하나의 타스크, 파드만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을 생성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지정한 서브넷의 IP를 ENI로 붙여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WS 파게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링크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장점을 요약해 본다면 먼저 관리 업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컨테이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요한 만큼만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리소스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EC2 기반의 서비스에서 사용량이 낮다고 하면은 파게이트를 기반으로 필요한 자원만큼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지만 사실 EC2를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환경으로 ECS를 운영하시는 경우엔 파게이트가 항상 비용이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네, EC2에서 타스크와 같이 파게티에서도 타스크로 여러분의 VPC 내에 배포된 RDS 등의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ECS, EKS, 파게이트, 그리고 EC2의 관계를 도식화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ECS와 EKS는 각자의 철학을 가진 별도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로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 해당됩니다. 파게이트는 컴퓨팅 리소스로서 EC2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CS와 EKS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EC2와 파게이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게이트가 관리형으로 제공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편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권한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OS 레벨에서 설정을 해야 한다거나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추가적인 보안 설정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옵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플라이언스 입장에서 EC2에 대한 하든드 AMI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파게이트가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제한된 CPU와 메모리 타입을 조합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인텐시브해서 CPU 대비 큰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반대로 CPU 인텐시브한 서비스라서 상대적으로 작은 메모리 환경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정의가 어렵습니다. CPU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메모리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GPU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컨테이너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실제 서비스 구축 시에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C2와 파게이트를 둘 다 섞어서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내가 OS 레벨에서 제어가 필요하다 또는 GPU가 필요하다 이러면 EC2 기반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관리 부담도 줄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게이트로 구성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 끝나고 실습 시간에 하는 시나리오 경우에도 ECS 서비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두 가지인 웹과 캐치는 EC2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독스 같은 경우에는 파게이트 기반으로 구성해서 실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AWS 컨테이너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R은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레파지토리입니다.
지금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둘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프라이빗으로 ECR을 생성하여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교차 리전이나 교차 계정에 대한 복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취약성 스캐닝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이 ECR로 이미지를 푸시할 텐데요. 컨테이너 이미지에 뭔가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한 하이 리스크나 미디움 리스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AWS의 인스펙터가 있는데요. 이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보안 강화된 이미지 스캔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안이 강화된 이미지 스캐닝을 하시고 싶으시면 인스펙터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CR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ECR도 다른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IAM을 통해서 권한 관리라던가 접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EC2 같은 경우에는 로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로그만 쌓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EC2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구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 이미지 환경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로그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EC2에 들어가서 로그를 확인하고 분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환경은 조금 다르죠. 컨테이너 환경은 분산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가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다는 점이고 또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모니터링 환경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AWS의 ECS에서는 클라우드 와치 기반의 중앙 집중화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와치 알람을 통해서 임계치를 걸어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에게 알람을 보내거나 오토 스케일링을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에서 바로 봐도 되고 서브스크립션 필터 등을 구성해서 S3로 내리고 아테나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서 쿼리해서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의 리텐션 기간을 최소화해서 클라우드 와치 로그에 대한 비용도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나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들도 ECS와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컨테이너 와치와 통합되어 있는 컨테이너 환경의 모니터링,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완전 관리형 관측, 옵저버빌리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적합한 매트릭스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EC2 레벨에서 모니터링 할 때에는 EC2 지표만 보실 수 있고 이거의 지표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컨테이너의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컨테이너 서비스 레벨에 대한 매트릭스나 로그 수집을 가능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알람을 받거나 에러를 디버깅하는 등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대시보드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더 높은 가시성 레벨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컨테이너 인사이트 대시보드를 보면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스냅샷의 경우 ECS 타스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타스크별 여기를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타스크별 CPU라던가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관련된 리소스 사용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비스 레벨의 클러스터나 아니면 인스턴스, 서비스, 타스크 등 다양한 레벨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렵지 않게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모니터링 기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먼저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모니터링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또 로깅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단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정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로깅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랜스라고 하는 관리형 이미지를 사용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플론트 BC나 플론트 D, 로그스태시를 활용해서 활용하셔서 외부 리소스를 외부의 환경과 구축하실 수도 있는데요. 파이어렌지는 ECR URI가 바로 제공되기 때문에 구성이 쉽다는 장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스크 실행 시에 URI에서 이미지를 받아와서 사이드카 형식으로 옆에 컨테이너를 띄우게 됩니다. 같은 타스크에 묶여 있다면 사실 하나의 타스크 안에서 컨테이너들은 네트워크도 로컬 통신을 하고 볼륨도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웹 컨테이너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 다른 운영 관련된 설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이드카 형식으로 옆에 작은 컨테이너를 실행해서 모니터링이나 로그를 수집해서 보내주는 역할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앱 컨테이너에서 남긴 로그 정보들을 플론트 비트가 읽어서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라던가 S3라던가 키네시스 스트리밍을 이용하거나 실시간 검색을 위해서 오픈 서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타겟에 보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로그 라우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 방식은 링크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로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ECS 같은 경우에는 코드 시리즈랑도 잘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배웠던 AWS의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코드 파이프라인과도 굉장히 잘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코드 커밋에서 도커 파일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커 파일이 커밋이 발생을 하면 코드 빌드에서는 빌드 스펙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서 도커를 빌드하고 이 이미지를 ECR에 푸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할 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ECS CI/CD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위해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워크플로우를 생성하고 지속적인 개발, 통합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배포 전략 같은 것들도 코드 디플로이와 함께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ECS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S에서는 오토 스케일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ECS,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서비스 안에 여러 개의 타스크가 띄워져 있을 건데요. 서비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타스크의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오토 스케일링과 연결해서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이 타스크의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서비스의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쿠버네티스로 치자면 호리전탈 파드 오토 스케일러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드를 스케일 아웃 하는 기능이죠. 이건 역시도 관리 콘솔에서 쉽게 적용할 수도 있고 최근 트래픽 패턴이 어땠는지, CPU 패턴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뭘 기준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설정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쉽게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스크가 실행되는 논리적 그룹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도 필요에 따라서 확장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EC2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흔하게 활용하는 게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ECS 외에 EC2를 사용해도 활용할 수 있는
AWS의 피처이긴 한데요. EC2의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 내에서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ECS 클러스터는 필요한 경우에 이 EC2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EC2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ECS 작업이 실행 시에 EC2 인스턴스에 배정이 되어 작업이 수행하게 될 텐데요. 유저 트래픽이 증가하면 이런 EC2 인스턴스나 파게이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해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면 이상적일까를 보면 컨테이너 인사이트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중요한 건 컨테이너에서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EC2 리소스가 완전히 풀로 차지 않더라도 EC2 컨테이너가 새로 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EC2 오토 상황이라고 하던지 또는 EC2 오토 스케일링 레벨에서 지표 설정들을 잘못해서 EC2 자체적으로 확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타스크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환경을 배제하기 위해서 ECS에서는 용량 공급자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량 공급자는 처음에 만들 때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하고 이 ECS 용량 공급자랑 매핑을 하게 되는데요. 용량 공급자는 EC2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관리하는 ECS의 또 다른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인스턴스를 띄우는 게 아니라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용량 관리자는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실행해야 하는 작업의 개수가 있고 EC2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작업은 ECS에게 필요한 리소스를 요청하고 클러스터는 용량 관리자에게 리소스를 준비하도록 시키는 것이지요. EC2가 없으면 용량 공급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작동시켜서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로 따져보면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가 확보되면 이제 작업이 배치되어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동작하는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서비스의 가용성이라던가 확장성에서도 굉장한 장점을 가져가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량 공급자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하나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2개, 3개, 여러 개 늘릴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량을 측정해 본다고 하면 이 부분, 요 정도가 이제 온디맨드로 항상 서비스가 들어온다고 예측을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추가 여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면 좋고 사실 아니라고 해도 크게 장애가 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QoS나 서비스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미리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하고 싶으신 회사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 스팟 인스턴스로 저렴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온디맨드 형식으로 리소스를 확보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서 대응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팟 인스턴스로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추가 비용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스팟 인스턴스와 온디맨드 형식은 파게이트에서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또 이 외에도 고객 사례를 좀 살펴보면 GPU 인스턴스가 필요하신 경우에 GPU 인스턴스 전용 용량 공급자를 생성해서 특정 시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부 로직에 대해서는 아래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별로 남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AWS 환경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반 서비스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실습 시간에는 컨테이너만 있으면 AWS에서 효과적으로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 있도록 ECS 기반의 실습을 하실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기반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한 번씩 다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컨테이너 실습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마지막으로 VM 환경에서 쉽게 컨테이너화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앱 러너나 코파일럿 CLI가 있습니다. 앱 러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서울 리전에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나 GitHub 같은 소스 코드 레파지토리를 연결해서 간단하게 런타임과 포트 등을 설정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컨테이너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코파일럿 CLI 같은 경우에는 도커 파일과 소스 파일이 있고 계정 설정한 후에 이 CLI를 다운받아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틱 빈스와 비슷하게 필요한 인프라는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엘라스틱 빈스와 좀 비슷할 텐데요. 이 EC2 대신에 컴퓨팅 파워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준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컨테이너화 환경을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피드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션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 남겨주시면 이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